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엄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데,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난임 부부분들은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2018년도 소득세법 개정하면서 그 공제율을 좀 상향 조정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혜택을 더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영상이고요. 아직 연말정산 시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미리 연말정산 전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실제 연말정산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난임부부 시술비는요, 그 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야 근로자니까 추가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성실사업자는요,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시고 복식북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빛이 기장하고 계신 분들, 또 그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성실사업자라고 봐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난임부부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거든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총 급여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에 3%면은 150만 원이죠. 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 원이다 내가. 총 급여액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350만 원의 15%인 52만 5천 원을 공제해주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본인이 쓰느냐, 배우자가 쓰느냐, 경로 우대자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는 이번 시간에 안 하고요. 이 난임 시술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 시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에서 그 난임 시술비 중에서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뺀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40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의 3%인 150만 원에서 내가 그 난임 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400만 원일 때, 그러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50만 원에서 아까는 15%였는데 20%를 공제한 50만 원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간소한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내려받으면 난임 시술비는 따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인 제가, 우리 본인 스스로가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구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의료비 지출 중에서 난임 시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일반 의료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 하셔서 그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연말정산 할 때 보통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잖아요. 그 제출하면은 난임 시술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좀 알리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난임 시술비 항목을 병원에서 받아 오셨으면 경정 청구라고 해서 5년 동안 내가 과거에 연말정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안에 그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갖고 계셨으면 홈택스에서 5년 안에 경정 청구란 걸 해서 내가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이런 좀 개인적인 부분,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보호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에는 그냥 구분 없이 신고하셨다가 나중에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하시면 연말정산을 한번 다시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조만간 그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안내해드린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때 좀 또 기대해 주시고요. 뭐 제가 그 난임 부부의 심정을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제가 아는 영역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